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9번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fx는 x제곱 플러스 ax라고 나와 있고 아래에는 정적분에 관한 식이 나와 있는데요. 좌변을 보면 x 플러스 1 fx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정적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실제로 전개해서 적분하고 3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계산량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계산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3과 마이너스 3 정가운데에 있는 0을 이용해서 대칭성을 활용해서 계산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x세제곱 x와 같은 기함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했을 때 그 값이 0이고 x제곱과 같은 우함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했을 때 그 값이 x제곱을 0부터 3까지 적분한 값의 2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주면 우선 x 플러스 1 fx를 전개했을 때 이와 같이 되는데요.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정적분하게 되면 x세제곱과 ax는 기함수이므로 그 값이 0이 되고 남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우변을 보면 fx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ax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정적분했을 때 0이므로 그냥 무시해주고요. 남는 것을 써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적분을 해도 되지만 사실 2차 함수의 꼭지점과 그 꼭지점 외의 2차 함수 위에 한 점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2차 함수 아랫부분의 넓이, 직사각형에서 2차 함수 아랫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의 넓이는 3분의 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주면 문제 상황에서 묻는 상황이 여기가 3이고 y값이 9이므로 S라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27이고 이제 문제에서 묻는 3분의 S는 9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9이므로 전부 다 더해주면 54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 또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1이 3이 나오므로 a는 2입니다.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곡선을 fx라고 두면 두 번째 곡선은 f-x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의 관계는 y축 대칭 관계이고요. 따라서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 A는 x좌표가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y좌표는 그대로 대입해주면 로그 A 3이고요. 로그 함수가 x축과 만나기 위해서는 진수 부분이 1이 되면 됩니다. 따라서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0, c의 좌표는 2,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주면 이와 같은데요. 꼭지점 A에서 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므로 이 각도가 60도이고 변 길이의 BH 대 AH는 1대 루트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BH의 길이가 2이고 2이므로 AH의 길이는 2 루트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로그 A3과 같으므로 A의 2 루트 3승은 3과 같다고 할 수 있고 A는
3의 2 루트 3분의 1 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리화해주면 3의 6분의 루트 3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번 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시각 t는 0일 때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 x가 t에 관한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서 묻는 시각 t는 1일 때 점 P의 위치는 x1과 같으므로 이를 계산해주면 0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에서는 점 P의 속도를 묻고 있는데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것이므로 x't를 구해주면 다음과 같고요. 시각 t는 1일 때 점 P의 속도는 x'1과 같으므로 이는 0이고 따라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에서는 출발한 후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과 이때의 점 P의 과속도를 묻고 있는데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점 P의 속도의 부호가 변화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x't를 그려볼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데 t는 0일 때 출발하므로 t가 0 이상인 부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t는 1 이외에 부호가 변화하지 않으므로 문제에서 묻는 상황은 t는 1임을 알 수 있고 이때의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속도를 미분해 줄 겁니다.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값이고요. 대입해주면 4입니다. 따라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1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살펴보면은 A4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의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A4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AN에 대한 조건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살펴보게 되면은 A1은 A3이다. A1은 A3이라는 중요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고 나에서 AN 더하기 1 빼기 AN 더하기 3 곱하기 AN 더하기 1 빼기 2AN은 0을 만족한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즉 이걸 해석하면 AN 더하기 1은 어떤 경우에도 AN 빼기 3 혹은 2AN 이 둘 중에 하나는 만족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4의 최대값을 구해야 하고 A1과 A3에 대한 조건도 나와 있으므로 A1, A2, A3, A4 차례대로 하나씩 구해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A1을 K라 두고 시작을 해보면 A1을 K라 했을 때 이 AN 더하기 저희가 구했던 나 조건에 의하여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K 빼기 3 혹은 2K가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다시 또 두 가지씩 총 네 가지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또 다시 나타내면 K 빼기 6, 2K 빼기 6, 2K 빼기 3 그리고 4K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딱 가해 조건을 쓸 수 있는데요. 이 K와 저희가 구한 A3의 값이 같아야 하므로 하나하나씩 구해보겠습니다. K 빼기 6은 K. 말도 안 됩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K 빼기 6은 K. K는 6일 때 성립하게 되고요. 이 K 빼기 3은 K. K는 3일 때 성립하게 됩니다. 4K는 K. K는 0일 때 성립하게 됩니다. 총 가능한 세 가지의 A3의 값을 구했으므로 가능한 모든 A4의 값을 구하면 3, 12, 0, 6, 마이너스 3, 0 총 이렇게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최대값 즉 12가 최대값임을 알 수 있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13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림에서 fx는 3x 제곱 빼기 7x 더하기 2 라고 주어져 있고 y는 3분의 1x 더하기 y는 3분의 1x 빼기 3분의 2 라는 식에 대해서 x는 k와 y는 fx 그리고 y축 그리고 둘러싸인 넓이가 abc 임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abc를 각각 정적분해서 값을 구하게 되면은 너무 복잡해지므로 이 ABC를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은 fx와 y는 3분의 1x로 3분의 1x 빼기 3분의 2로 둘러싸인 넓이 이 넓이를 구할 때 저희는 0부터 k까지 fx 빼기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2 아는 값을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식을 a, b, c로 나타낼 수 있는데 위쪽에 있는 AC는 양수로 나머지 B는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B로 해주면 이 위에 있는 정적분 값이 A 더하기 C 빼기 B가 되면 알 수 있고 이는 문제에서 주어진 식과 같으므로 0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0에서 K까지 3X제곱 빼기 3분의 22X 더하기 3분의 8 dx는 0이면 알 수 있고 이 식을 풀게 되면은 K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적분을 해주면 x3승 3분의 11 x제곱 더하기 3분의 8x 즉 k3승 빼기 3분의 11 k제곱 더하기 3분의 8 k는 0 이걸 풀게 되면은 k값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양변에 k를 빼고 k를 나누고 3을 곱해주면은 3k제곱 빼기 11k 더하기 8은 0을 확인할 수 있고 인수분해 해주면 3k 빼기 8 k 빼기 1은 0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k 값이 3분의 8 또는 1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에서 k가 2보다 크다 했으므로 3분의 8 이 되면 알 수 있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14번 문항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그림에 다 나타내 보면은 AB는 2루트 7 그리고 AQ는 3루트 2 그리고 문제에서 BC의 중점은 P라 두었고 BC를 5대 1로 내분하는 점을 Q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BP 대 PQ 대 QC의 비를 한 방에 구할 수 있습니다. 3대 2대 1이 되겠죠. 그리고 각 QAP 대 sin APQ가 루트 2대 3 만족한다 했으니까 QAP를 알파, APQ를 베타로 두고 그림을 바라보게 되면은 삼각형 APQ에서 sin 알파와 sin 베타의 B가 나왔으므로 각 sin 값에 대응하는 변의 비도 이 sin 값의 비를 따라간다는 것을 저희는 sin 법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sin 알파에 대응하는 변인 PQ 내 sin 베타에 대응하는 변인 AQ는 루트 2대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AQ가 3루트 2임을 알고 있으므로 PQ가 2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BP는 3 그리고 QC는 1까지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다시 써보면 3, 2, 1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ABC의 외접원의 넓이인데요.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이나 사인 값 그런 삼각함수 값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는 삼각함수 값을 구해보면은 이 ABQ라는 삼각형에서 각 ABQ 세타로 두겠습니다.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여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보면은 코사인 세타는
6 곱하기 2 루트 7 곱하기 5분의 18 더하기 25 빼기 18 계산하면은 4 루트 7분의 7 즉 4분의 루트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국에 저희가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인 세타 미리 구해보면은 예각이므로 4분의 3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외접원의 넓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AC도 구해야 하므로 삼각형 ABC에서 AC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은 AC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빼기 2AB BC 코사인 세타 라는 식을 구할 수 있게 되고 1을 계산하면은 22가 나오게 됩니다. 즉 AC는 루트 22 따라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사인 세타분의 AC의 값이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R이라 했을 때 2R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R은 3분의 2 루트 22가 나오게 되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는 제곱하여 파이를 붙인 값인 9분의 88파이 즉 2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문항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상수 K와 F'0이 6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 더하기 F2분의 1의 값을 구해야 합니다. gx의 개형을 살펴보면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fx는 K만큼 평행이동시킨 것이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를 x축 대칭시킨 꼴입니다. 먼저 가조건을 살펴보면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G의 옹미분 계수가 항상 존재하고 그 값은 0 이하여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gx는 감수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3차함수 fx가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게 되면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에는 gx는 fx의 개형을 따라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이 어디에 있든 항상 증가하는 부분을 포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3차함수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3차함수 fx의 개형을 대충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fx가 감수함수여야 하기 때문에 fx는 증가함수여야 합니다. fx가 증가하는 꼴은 극대와 극소 사이 이 부분밖에 없는데요. 먼저 마이너스 1과 1이 이 사이에 있게 되면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에는 이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증가함수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게 되면 마이너스 1과 1이 극대와 극소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f'x의 식을 구해보면 fx의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두면 f'x의 최고차항 계수는 3a가 되고 이런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f'0이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식에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f'x는 이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식을 적분하게 해주면 이런 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fx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이런 꼴이 되는데 우리는 gx를 구하기 위해서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는 x축 대칭시켰기 때문에
x축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fx가 적분상수 때문에 x축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드니 대충 개형만 그려보겠습니다. x가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그래프를 따르게 되고, 절대값 x가 1보다 크게 될 때는 fx를 k만큼 평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가조건에 의해서 g의 오미분 계수가 항상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x가 1인 지점에서 불연속일 때는 g의 오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이 병행이동돼서 이렇게 연속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조건에 의해서 x에 대한 방정식 gs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은 13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t의 최대값은 이 지점이 돼야 합니다. 그럼 g의 마이너스 1을 g의 마이너스 1을 구하기 위해서는 f-1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f-1은 마이너스 4 더하기 c입니다. 하지만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축 대칭시켰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4-c가 되게 됩니다. 4-c가 13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 9인 것을 알 수 있고요. c가 마이너스 9인 것을 구하게 됐으니까 fx의 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제 요 지점이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요 지점이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f1을 또 구해주면 f1은 마이너스 5가 되게 되고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x축 대칭시켰기 때문에 요 지점은 y는 5가 됩니다. 그리고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5 더하기 k가 되기 때문에 5와 마이너스 5 더하기 k가 같아야 합니다. 이 식에 의해서 k는 10인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구해야 하는 게 k 더하기 f2분의 1의 값이니까 fx의 식도 완전하게 구했고 k의 값도 구했으니까 k 더하기 f2분의 1의 값은 k는 10, f2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25이기 때문에 10 마이너스 4분의 25를 하게 되면 4분의 15, 정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상수 a에 대하여 함수 fx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a의 극대값이 20일 때 함수 fx의 극소값을 구해야 하는데, 먼저 극대값의 x좌표와 극소값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f'x를 구해야 하는데, f'x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것을 인수분해해주면 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f'x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적분하게 되면 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극대값이 20일 때가 주어졌기 때문에 f0을 구하게 되면 a가 나오는데 이 값이 2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fx의 식은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2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함수 fx의 극소값을 구해야 하니까 함수 f2를 구하게 되면 2를 집어넣게 돼주면 20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8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유료모의평가 20번 문항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방정식 f 합성 fx는 fx의 0 이상인
0 이상의 모든 실근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할 때 a20 더하기 a21 더하기 a22의 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fx의 개형을 대충 살펴보면 0과 4 사이일 때 이런 모양,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니까 주기는 4로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방정식 fx의 모든 실근이 0과 3이므로 이것은 아까 fx의 값이 4x로 나와져 있고 이 식을 풀게 되면 x는 0과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립하게 되고 방정식 f 합성 fx는 fx의 실근을 구하는 것은 방정식 fx 곱하기 fx-3의 실근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fx를 t로 두게 되면 f 합성 fx는 fx가 t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위에서 함수 fx는 x의 모든 실근 0과 3이므로 t는 0과 3이 됩니다. 근데 이때 fx가 t이기 때문에 fx가 0과 3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 식을 보면 fx가 0과 3인 실근을 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두 식은 같은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가 0과 4 사이일 때 이 식의 모든 실근을 구해보면 fx는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0과 4 사이일 때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y는 0과 3에서 만나는 점을 살펴보면 0에서 한번 만나고 y는 3에서 이 식을 풀어주면 또 3은 x는 1과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실근은 0과 1과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0과 3은 나오게 됐으니까 가는 1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A1은 0, A2는 1, A3은 3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주기가 4인 함수이기 때문에 실근도 A4는 0에서 4를 더한 4가 되고 A5는 1에서 4를 더한 5가 되고 A6은 3에서 4를 더한 7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A 3n-2의 식을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 공차가 4인 1참수가 나타나게 되고 3n-1을 구하게 되면 똑같이 공차는 4고 n에 1을 넣었을 때 값이 1이기 때문에 요거는 4가 되고 3n은 똑같이 공차는 4고 n에 1을 넣었을 때 3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열은 다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인 것을 알 수 있고 A20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에 에는 7을 넣게 되면 A20은 25가 나오고 A21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에 마찬가지로 7을 넣게 되면 27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A21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에 8을 넣게 되면 28이 나옵니다. 이 세 수를 모두 더해주면 80이 나오게 되는데 가, 나, 다의 알맞은 수를 PQR이라고 했을 때 가는 1, 나는 4, 다는 80이기 때문에 더하면 85, 정답은 85가 됩니다. 일단 함수 fx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x-1, x-2. 즉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x는 1 그리고 x는 2에서 근을 가지는 이차함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gx는 최고 차의 수가 1인 4차함수라고 두어졌습니다. 자, 이제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조건은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할 때 fx분의 gx 곱하기 절대값 fx와 오른쪽 극한값이 모두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극한식을 먼저 봅시다. 이 극한식에서 일단 값이 모든 실수 a에 대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fx랑 gx는 모두 연속함수죠.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따로 불연속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다음 극한식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값에서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겠죠. 따라서 첫 번째 조건을 분모가 0이 되는 지점, 즉 fx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이제 극한식이 0이 되도록 혹은 수렴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fx가 0이 되는 지점은 x가 1과 2인 지점이죠. 자, 그럼 그 지점에서 극한식이 어떻게 하면 존재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같은 함수가 절대값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자, 일단 약간 사전 지식적으로 x가 예를 들어 아까 이제 1이 나와 있으니까 1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x-1이라는 인수가 있고 절대값 x-1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극한식은 존재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제 1 우극한에서는 1로서 수렴하겠지만 1 좌극한에서는 마이너스 1로, 즉 절대값 때문에 부호가 바뀌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위에도 인수가 1개, 분모도 인수가 1개이기 때문에 인수가 날아가더라도 절대값에 의해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어 튀어나와 극한식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현상을 막아주려면 앞에 x-1이라는 인수가 하나 더 있어야겠죠. 그래서 무조건 인수 개수가 2개, 1개 혹은 뭐 이렇게 분모가 더 인수가 많아야지만이 극한식은 0으로서 수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다시 바라볼게요. fx 그리고 절대값 fx가 위에 있는 거죠. 따라서 gx는 x-1, x-2는 반드시 근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분모의 인수의 개수가 2개가 돼가지고 분자보다 커지기 때문에 0으로서 수렴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차함수니까 뒤에는 모르니까 ax제곱 플러스 a를 썼기 때문에 mx 플러스 n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극한식을 이제 또 사용을 해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gx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죠. 자, 그럼 당연히 x가 1과 2는 확정인데 이 뒷부분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에서도 또 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결론만 말하면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면 안 되는데 일단 문제를 좀 푼 다음에 왜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분모가 마찬가지 gx니까요.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가 이 x-1과 x-2의 인수를 각각 2개씩은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gx 빼기 fx라는 식은 x 빼기 1과 x 빼기 2를 적어도 2개씩은 인수를 가져야 극한식이 0으로 수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끝났네요. gx가 정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답을 내주면 될 건데,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과연 이 뒷부분 gx에서의 뒷부분에서 이제 근을 가지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gx를 살짝 묶어줄게요. 그러면 x-1, x-2로 묶어주면 이제 우리가 초기에 설정한 형태랑 똑같아지겠죠? 자, x-1, x-2 더하기 1이 될 것이고요. 이 뒷부분을 이제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지죠? 따라서 허근을 가지는구나. 허근을 가지기 때문에 뒤에서 얘가 0이 되는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gx가 구체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g-1은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오른쪽에다 바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g-1. 자, g-1은요. 여기다 아래다 쓰겠습니다. g-1이라는 것은 자,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6이 되겠죠. 따라서 36 더하기 6은 4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2.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2번 문항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는 1보다 큰 실수이고요.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A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뭐 A에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다음 곡선과 만나는 점을 B라 하고 A, B에 대한 조건을 또 줬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앞서 먼저 A라는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곡선이 만나는 교점은요, 방정식에서의 실근과 같으니까 두 방정식을 먼저 풀어주면 2x 더하기 2분의 k가 k 곱하기 2분의 1의 x승 더하기 k 빼기 2가 되는 것이죠. 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양변에 2x를 곱해주면 이제 4x 더하기
다음에 k-2를 좌변으로 옮겨주면 이제 2 빼기 2분의 k에 대해서 2의 x승 그리고 빼기 k 꼴 0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2의 x라는 것을 t로 치환하면 되겠죠. 그러면 t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이제 2 분모에 2가 있으니까 2를 곱합시다. 그러면 2t 제곱 더하기 4 빼기 k에 대해서 t 빼기 2k는 0이 되겠죠. 자, 이제 이게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겠죠. 1, 2, 2k로 인수분해가 되고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자, 이제 t는 마이너스 2 or 2분의 k인데 t는 지수함수를 치환했으므로 음수가 될 수 없겠죠. 따라서 t는 2분의 k가 됩니다. t는 2x였으니까 2의 x가 2분의 k 따라서 x좌표는 로그 2의 2분의 k. 요걸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로그 2k 빼기 1로 쓸 수도 있죠. 요게 a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점의 좌표는 로그 2의 k 빼기 1, 위에 요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2분의 k 더하기 2분의 k여서 k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a라는 점의 좌표를 구했고 b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어쨌든 a는 이러한 지수함수 위의 점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또 다른 지수함수 y꼴 2의 x 마이너스 2승 빼기 3의 그래프랑 만나는 지점을 이제 b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b라는 점도 마찬가지로 x좌표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풀이가 여기서 좀 갈리는데요. 첫 번째 풀이는 이제 저는 현장에서 이 직선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a점을 지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2의 k 그 다음에 빼기니까 더하기 1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k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직선과 이제 y꼴 이 직선과 이제 y꼴 2x 마이너스 2 빼기 3이 만나는 지점이 b가 되는 거니까 그 점을 알파라고 잡으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식이 등장하느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k 빼기 1은 빼기 1 더하기 k는 2의 알파 빼기 2 빼기 3이 되고요. 좀 정리하겠습니다. k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 구하고자 하는 똑같은 값인 로그 2의 k 더하기 k, 이것은 알파 마이너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더하기 2의 알파 마이너스 2. 자, 이제 요 식을 가지고 이 방정식을 푸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인데요. 사실 저는 이걸 처음에 이제 현장에서 풀었을 때는 이 로그랑 지수가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이 알파에다가 2 더하기 로그 2의 k를 넣어볼까 해서 대입을 해봤더니 우변이 2가 날아가면서 로그 2의 k 더하기 k 따라서 성립을 해버리죠. 사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2 더하기 로그 2의 k가 답이 되는데, 이렇게만 사실 실전에서 이렇게 풀어 넘어가도 되겠지만 어쨌든 해설 영상이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를 먼저 첫 번째 풀이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 첫 번째 풀이 첫 번째로 저 주어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거를 살짝 자, 이게 특징을 보면 일단 알파 빼기 2가 공통으로 들어있죠. 이걸 한 덩어리로 볼게요. 그러면 왼쪽으로 넘어가주면 k 빼기 알파 빼기 2라는 덩어리는 2의 알파 빼기 2라는 덩어리 빼기 로그 2의 k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보이니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지수함수가 있을 거고 로그함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y꼴 2x, 얘는 y꼴 로그 2의 x니까 둘이 역함수 관계겠죠. 자, 이것은 이제 x좌표, 이제 k랑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 즉 알파 빼기 2죠. 이 알파 빼기 2는 모두 x좌표로 이제 관찰을 해본다면 지수함수 위에 있는 게 알파 빼기 2니까 알파 빼기 2, 2의 알파 빼기 2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점? k, 로그 2의 k라는 점이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관찰을 해볼게요. k에서 알파 빼기 2까지 차이, 즉 x좌표의 차이죠. x좌표의 차이, 이 두 점의 x좌표의 차이와 y좌표의 차이가 부호만 다르고 값은 같구나. 그러면 y꼴 마이너스 x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x좌표의 차이랑 y좌표의 차이가 같으니까요. 따라서 y꼴, 이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으니까 두 점은 y꼴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따라서 이 점 x좌표, 즉 알파 빼기 2라는 것은
이 두 번째 점의 y좌표, 즉 로그 2의 k랑 같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구했었던 알파는 2 더하기 로그 2의 k랑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사실 이제 b라는 점을 다시 써볼게요.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b라는 점을 다시 써보면, b라는 점의 x좌표가 알파였으므로 2 더하기 로그 2의 k, 뭐 대입을 해보면 k 빼기 3이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얘는 지금 아까 그림에서 a, b가 됐었고 어떤 원점이 또 어딘가에 존재하겠죠. 자, 근데 얘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x좌표의 차이만 보면 되겠죠. a점의 x좌표는 로그 2k 빼기 1, 얘는 2 더하기 로그 2의 k니까 3 차이 나죠. 뭐 혹은 y좌표를 비교해도 3 차이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 1대 1대 루트 2니까 얘는 3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을 우리 아까 구해놨으니까 그 직선과 거리 공식에서 삼각형의 밑변 곱하기 높이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일단 길이는 3루트 2 곱하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게 얼마였어요? 아까 16이었죠. 문제 다시 돌아가 보면 AOB 길이는 넓이가 16이므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고, 자, D를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여기가 이제 이 직선이었죠. 이 직선이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었으니까 그 직선과 원점과의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다시 직선을 써주면 마이너스 x 빼기 로그 2의 k 더하기 1 더하기 k였나? 그럴 겁니다. 자, 요 직선과 원점과의 거리니까요. 루트 2분의 0 대입하시면 로그 2의 k, 그 다음에 더하기 k, 그 다음에 플러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 절대값이 될 거고요. 그거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것이 16이다 라는 게 최종적으로 얻어지겠죠. 자, 이제 루트 2를 날려주시고 지금 우리가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게 k 더하기 로그 2의 k잖아요. 따라서 얘를 뭐라 해볼까? 빨간색 네모라 해볼까요? 빨간색 네모라 해보면 결국 절대값 답이라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답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답 빼기 1은 넘어가주면 3분의 32가 나오죠. 2분의 3이니까요. 2분의 3을 넘어가주면 3분의 32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따라서 답은 양수잖아요. 이게 지금 k도 양수고 k는 1보다 크니까 왼쪽도 양수고요. 따라서 답은 양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분의 32 더하기 1, 즉 3분의 35가 되어서 두 개를 더해주면 38이 답이 되겠죠. 답은 38. 자, 이렇게 답을 구했는데요.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풀 수 있고, 두 번째 풀이를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여러 지수함수에서 많이 나왔던 풀이여가지고 한 번 더 두 번째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문제에서요. 지수함수 문제와 직선이 주어지면 보통 요 간격 B랑 실제 길이 B가 일치한다. 혹은 이제 이 기울기랑 간격 B를 이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그렇게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 수가 있어요. 일단 처음에 우리가 A라는 점까지 똑같이 구할게요. A라는 점의 좌표가 요 아까 얼마였죠? A가? 이제 A라는 점의 좌표가 로그 2의 K 빼기 1, K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걔가 B가 됩니다. 맞죠? 이 B가 되고, B의 X좌표를, B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B가 있습니다. B가 존재하게 되는데, 자, 일단 위의 곡선은 2x 더하기 2분의 k였죠. 2x 더하기 2분의 k였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게 좀 특이했었죠. 2의 x-2 더하기 3이었죠. 2의 x-2 더하기 3이었는데, 얘를 이제 억지로 한번 이 a라는 점이 꼭 이 곡선 위에 있지 않고 다른 지수함수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뭘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려면 일단 이게
또 다른 지수함수 위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A라는 점이 로그 2의 K 빼기 1, K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어느 직선 위에, 어느 이제 지수함수 위에 있냐? 2의 X 빼기 1. X 더하기 1죠. X 더하기 1 하면 X좌표 넣었을 때 K가 나오니까 Y 꼴 2의 X 플러스 2, 1 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죠. A라는 점은 Y 꼴 2의 X 플러스 1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라는 점을 이제 2X 더하기 2분의 K의 위에 있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2의 X 플러스 1 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한번,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인 함수를 긋게 되면요.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2의 X 빼기 2 더하기 3. 즉, X좌표가 3만큼 평행 이동할 때 Y좌표는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죠. Y좌표는 다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제 비율관계가 맞춰졌죠. 1대 1대 비율관계가 맞춰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루트 2라는 비율관계가 바로 나오죠. 길이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점. 원점과 이 둘 사이의 거리만 구해주면 되겠죠. 이제 그 둘 사이의 거리는 마찬가지. 아까 구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이면서 A라는 점을 지나야 되니까 우리 A는 아까 구해놨었죠. 요 직선, 이 직선과 원점과의 거리를 구해서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풀이는 사실 솔루션 1 첫 번째 풀이는 이제 현장에서 조금 생각해 볼 현장에서 솔직히 가장 현실적인 풀이였던 것 같고요. 이제 솔루션 2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래 했던 것처럼 지수함수랑 직선이 주어졌을 때 어떤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문제 풀었던 거에 대해서 이 문제도 이렇게 풀 수 있다 이런 거를 일단 해설을 하기 위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22번의 답은 38이 되겠습니다. GA를 K라고 설정하였을 경우 FK는 A가 되고 역함수의 정의에 따라 G'A는 F'K분의 1, 8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F'K는 8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 함수에 K를 대입하여 이 K 값과 K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F'X의 함수는 3x승 마이너스 6, 2x승 플러스 4, 2x승이고 위에 K를 대입하여 방정식을 나타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K를 T라고 치환하게 되면 3차 방정식이 나오고 이를 인수분해하면 T-2 곱하기 3T제곱 플러스 4는 0이 되어 T는 2가 되고 따라서 이 K는 2, 최종적으로 K는 ln 2가 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FK가 A라는 것부터 FLN 2가 A라는 것을 알 수 있고 FX하다가 ALN 1을 대입하게 되면 A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는 2 ln 8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ln 4승 플러스 4 곱하기 2의 ln 2승 따라서 8 마이너스 12 플러스 8은 4가 되게 되고 F'GA는 역함수의 정의에 따라 G'A분의 1이 되고 이는 8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A 더하기 F'GA는 4 더하기 8, 즉 12.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분 BP를 끄었을 때 AP 대 BP가 1대 3이 되도록 하는 세타의 값을 A라 하면 각 APB는 90도이므로 탄젠트 A는 3이 됩니다. A라는 값은 예각이므로 sin A와 코사인 A를 각각 구하면 sin A는 루트 10분의 3이 되게 되고 코사인 A는 루트 10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이때 F세타를 표현하기 위해 방향의 중심 O를 잡고 선분 OQ와 OP를 그려줍니다. 이때 삼각형 AOP와 BOQ는 전부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각 삼각형의 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각도에 따라 각 POQ도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4세타라는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세타를 세타로 표현하게 되면 사인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 공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이를 정리하면 사인 2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4세타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미분하면 f 프라임 세타는 2 코사인 2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4세타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때 여기에 세타에 a를 대입하면 f 프라임 a는 2 코사인 2a 마이너스 2 코사인 4a가 되게 됩니다. 이때 코사인 2a의 값은 2 코사인 제곱 a 마이너스 1이므로 5분의 1 마이너스 1인 마이너스 5분의 4의 값으로 가짐을 알 수 있고, 코사인 4a는 2 코사인 제곱 2a 마이너스 1이므로 25분의 32 마이너스 1 따라서 25분의 7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f 프라임 a에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5분의 8 마이너스 25분의 14 즉 f 프라임 a는 마이너스 25분의 54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fx 5제곱 플러스 fx 3제곱이라는 함수를 gx로 두게 되면 ax 더하기 b라는 식을 이항해서 ln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의 첫 번째 조건 f-3 곱하기 f3이 0보다 작다 에서 사이값 정리를 사용하면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fx는 0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상수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값을 c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때 fc는 0이므로 gc도 0이 됩니다. 이제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계도 함수를 가지므로 gx도 이계도 함수를 가집니다. gx를 미분해보면 b'x는 5fx 4제곱 f'x 플러스 3fx 제곱 f'x, 이 함수값을 fx 제곱과 f'x로 묶게 되면 fx 제곱 f'x 곱하기 5fx 제곱 플러스 3이 되게 되고, 뒤의 값도 미분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5 분의 2x 더하기 1 마이너스 a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g'x는 모든 항에 fx를 포함하므로 g'c도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g'x를 또 미분한 g'x는 x도 fx를 모든 항에 갖기 때문에 g'c도 0임을 알 수 있고, 뒤항도 미분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5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되게 되고, g'c는 0이니까 c는 마이너스 2 혹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의 f'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g'x에 2를 대입하게 되면 f'는 0보다 크고 fx 제곱과 5fx 제곱 플러스 3은 뭘 대입하든 0 이상이므로 g'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5 분의 2x 더하기 1 마이너스 a에 2를 대입한 값도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함수에 2를 대입하게 되면 4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5분의 5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다. 따라서 a는 17분의 10보다 작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c는 마이너스 2 혹은 1이므로 g'x에 마이너스 2 혹은 1을 대입하게 되면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혹은 3분의 2가 나오게 되고, 이 a의 값 중 17분의 10보다 작은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c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때 b의 값을 구하기 위해 gx의 값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함수값이 0이 나와야 하므로 ln 4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b는 0.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ln 2분의 9임을 알 수 있습니다. a와 b를 모두 구했으므로 구하고자 하는 값에 a와 b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ln 2분의 9승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분의 4승. 따라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분의 4승.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어진 A1, A2, A3, A4의 곱이 4인 것을 먼저 이용해 주겠습니다. A1의 값을 구해주면 알파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알파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A2는 알파 곱하기 사인 파이 더하기 베타 곱하기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베타, A3는 알파 곱하기 사인 2분의 3 파이 더하기 베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3 파이는 마이너스 알파, A4는 알파 곱하기 사인 2파이 더하기 베타 곱하기 코사인 2파이는 베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을 모두 다 곱해주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4인 것을 통해서 알파 베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가 두 정수라고 했고,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알파와 베타의 조합을 2와 1, 2와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총 이 4가지 케이스로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조건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A4n-2는 첫째 항을 A2를 가지는 이제 요 AN이 이제 n이 4마다 주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A2 값이 마이너스 베타인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A의 4n-3도 그냥 A1의 값이랑 똑같은 알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세워보면 마이너스 베타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알파 곱하기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b2n은 6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bn을 임의의 실수 b 곱하기 그 공비를 r로 세워서 이런 등비수를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b1이 0보다 크다 했으니 b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여기다가 이제 식을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주면, 일단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여기 이제 bn을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서 모두 더한 것은 b 곱하기 1 마이너스 r분의 1이 나오고, 이 두 번째 식은 첫째 항이 b2, 그러니까 r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r제곱인 1 마이너스 r제곱 빼기 1는 6,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비의 조건도 마이너스 1에서 r이 1, 4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식 여기서 보면 b도 0보다 크고 1 마이너스 r도 0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베타랑 무엇을 곱할 수가 6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베타가 양수, 즉 베타가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베타가 음수가 되지 않는 이 1은 제외하고, 일단 첫 번째 경우로 알파는 2, 베타는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때 각각의 대입을 하면 b 곱하기 1 마이너스 r분의 1이 6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알파 곱하기 알파가 2라 했으니까 br 곱하기 1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이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요 식을 나눠주면 r 곱하기 1 더하기 r분의 1이 지금 2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계산해주면 2r은 r 더하기 1, 즉 r은 1이 나오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과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로 알파가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식에 넣어보면 b 곱하기 1 마이너스 r분의 1은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3이 되고, br 곱하기 1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은 알파 2니까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r 곱하기 1 더하기 r분의 1은 이제 2가 나오게 되는데, 넘겨서 계산해주면 r은 2r 더하기 2, r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 또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우로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이때 각각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b 곱하기 1 마이너스 r분의 1은 3, br 곱하기 1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눠서 계산해주면 r 곱하기 1 더하기 r분의 1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r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r, r은 마이너스 3분의
b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위의 조건인 r이 -1과 1 사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므로 이때 이제 여기를 대입을 해서 b 값을 찾아주면 b 곱하기 3분의 5분의 1이 3이기 때문에 b는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b1 곱하기 b3의 값이기 때문에 b는 첫째 항이 이제 b에는 첫째 항이 5이고 공비가 -3분의 2인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b1 곱하기 b3은 5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즉 25 곱하기 9분의 4 9분의 10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이 P분의 Q이기 때문에 P 더하기 Q는 109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하 조건을 살펴보면 gx가 x는 0에서 극소, 즉 극값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g0이 0보다 크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g가 0에서 천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극소점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절대값을 벗겨낸 이제 이 안의 함수에 대해서 일단 먼저 생각을 해주겠습니다. f1 더하기 2 x 분의 2를 일단 미분을 해주게 되면 1 더하기 2의 x 분의 2를 먼저 미분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x는 0에서 극소라고 했고 x가 0에서 지나는 점이 아니라 이제 위에 떠 있는 점이기 때문에 0에서 이제 무조건 극값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즉 도함수 값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값은 이제 무조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0이 되려면 x에다 0을 대입을 해보면 f'1이 0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소라고 했으니까 gx가 극소가 되려면 좌극한에서는 이제 마이너스의 기울기, 우극한에서는 플러스의 기울기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의 개형을 대충 추론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 왼쪽 점이 x좌표가 1이다 라고 생각을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극소점이 되려면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이제 이쪽 왼쪽 부분은 무조건 양수라고 했으니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오른쪽 부분만 체크를 해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일단 이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1보다 작은 수로, 그러니까 즉 x가 0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안에 있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분의 2를 생각을 해보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2의 마이너스 x의 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이 1보다 더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쪽에 오게 된다는 얘기고, x가 만약에 0보다 커지게 되면 이 마이너스 x의 값이 0보다 더 작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 값이 전체적으로 1보다 더 커져가지고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x의 흐름은 요 방향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 되는데, 지금 이 fx의 그래프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대값을 이용해서 이 fx가 요 값이 0보다 작다면 이제 뒤집어 올려줬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1에서는 음수의 값을 가지면 이 위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우는 1이 오른쪽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때는 그냥 바로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요 점이 음수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가 양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하 조건은 해결을 했고, 일단 나 조건을 봐야 되는데, 나 조건에서 여기 g'ln3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먼저 이용해주면 이 함수들은 이제 f를 지금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g에 대해서 g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일단 x축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0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0에서 이제 여기 마이너스 있는 값을 가지고 0보다 작아질 때 1보다 이제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점점 이렇게 되고, 여기도 그리고 이제 요
요 함수에서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이 값이 2에 수렴하기 때문에 2보다 작은 값에서 한없이 2랑 수렴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2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 값에 수렴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값이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 위에 여기가 2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2의 값에 하나씩 수렴하는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될 텐데, 일단 우리는 gx가 절대값 함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꺾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점은 여기 첨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족되지 않고 무조건 이제 f2의 값이 여기가 아니라 0보다 작거나 같은 점에 f2가 존재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gx를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없이 정근선은 이제 f2에 가까워지는 점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두 번째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주면, 두 번째 경우는 생각을 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게, 여기가 fx고 여기 절대값을 씌운다 한들 이제 만약에 여기 점만 이제 아마 바뀔 텐데, G'ln3, 그러니까 1보다 큰 지점에서 기울기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음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의 경우는 이제 만족하지 않는 모순임을 알 수 있고, 1번의 경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요 부분에서 음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에 ln3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식에다가 ln3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f에서 어떤 값이 음수, 이제 도함수 값이 음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분의 2에서 이제 ln3을 대입을 해보면 1 더하기 3분의 1 분의 2는 2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여기의 점을 이제 임의의 점, 그냥 극속을 가진 점을 알파라고 생각을 했을 때 2분의 3, 그러니까 즉 이제 ln3 그러니까 g ln3에, 그러니까 g ln3이 길게 음수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양수 부분, 즉 여기가 지금 딱 극점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n3이. 그럼 극점이 지금 딱 알파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을 했을 때 값이 여기고 그보다 ln3이 더 커야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2분의 3은 결론적으로는 알파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즉 알파보다는 2분의 3이 더 커야 된다라는 관계식을 하나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리고 아까 전에 언급했듯 이제 이 값이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아야기 때문에 f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식도 하나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생각해보지 않았던 요 조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G'ln3, G'-ln3이라고 했는데, 여기 일단 F 안에 있는 이제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의 미분한 것을 일단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ln3을 대입을 해주면, 1 더하기 3의 제곱 분의 2 곱하기 3, 그 다음에 F' 4분의 2, 즉 2분의 1. 그리고 이것에 이제 어쨌든 밖에 이제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 값에 절대값을 해줘도 어차피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분의 3 G-ln3 G-ln3을 라고 했는데 이는 그냥 절대값 F2분의 1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산해주면 16분의 6이니까 얘도 8분의 3, 즉 상수항이 둘 다 날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절대값 F'의 2분의 1, 이 값이 2분의 1과 같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1번의 경우에 대해서 2분의 1의 이제 함수값은 이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F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F' 2분의 1은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F' 2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세 가지의 식을 구했고, fx의 함수값을 이제 fx의 이제 함수를 생각을 해서 이때 역으로 추론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fx를 일단 그 값을 1과 알파에서 가진다고 했으니까 f'x를 먼저 생각해 주겠습니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f'x의 최고 차항의 개수는 3이 될 것이고, x-1과 x-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함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3x제곱 빼기 3
알파 더하기 1의 x 더하기 3알파 이렇게 되고, 그럼 fx를 다시 적분해서 계산해주면 x제곱 빼기 2분의 3 알파 더하기 1의 x제곱 더하기 3 알파 x 해주고, 상수항 그냥 임의수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제 요 식을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f 프라임 2분의 1을 먼저 생각해주면 4분의 3 빼기 2분의 3 알파 빼기 2분의 3 더하기 3 알파는 마이너스 f 2분의 1이니까 대입을 해주면 8분의 1 빼기 8분의 3 알파 빼기 8분의 3 더하기 2분의 3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2분의 3 알파는 이거는 마이너스 8분의 2, 그러니까 즉 4분의 1 더하기 8분의 6이니까 8분의 10이니까 빼기 8분의 9 알파 빼기 베타 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8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21 알파 더하기 1 이라는 식이 일단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타를 알파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일단 가장 큰 그 이점이고, G0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G0은 이제 F1의 절대값과 같기 때문에 F1을 이제 생각을 해주면 2분의 3 알파 빼기 2분의 1 더하기 베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베타가 1 빼기 8분의 21 알파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 빼기 8분의 9 알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F1이 음수 값이기 때문에 F1의 절대값, 즉 8분의 9 알파 빼기 2분의 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0의 값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G0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알파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F2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F2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8 빼기 6알파 빼기 6 더하기 6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그래서 6알파 날려주고, 베타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베타는 이제 마이너스 8분의 21 더하기 1이라고 우리가 구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알파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넘겨주면 8분의 21 알파 이렇게 나오고, 알파가 7분의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단 G0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알파의 최소값은 이제 7분의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알파의 최소값은 7분의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8분의 9 곱하기 7분의 8 빼기 2분의 1을 해주면 7분의 9 빼기 2분의 1이 나와서 14분의 1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이 P분의 Q이기 때문에 P 더하기 Q는 결론적으로 25가 나와서 답이 2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